지난 편의 무서운 수술과 의사 이야기 재미있게 보셨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번에도 무섭고도 위험했던 근대까지의 의술 에피소드 준비했습니다. 얼음 송곳으로 뇌를 휘저었던 20세기 초 정신병 환자의 장기를 판매한 원장, 사람의 머리까지 이식하려 했던 의사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뇌의 앞부분인 전두엽을 건드리기 시작한 역사는 180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요한 고틀리프 브루크 하르트라는 스위스 의사가 환자 6명의 전두엽을 떼어낸 것을 시작으로 딱히 의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1900년대 중반 무렵까지 전두엽 절제술은 세계적으로 널리 시행된 정신병 치료 수술이었습니다. 1930년대 포르투갈의 신경외과 의사 안토니오 모니츠는 머리에 구멍을 뚫고 알코올을 주입해 전두엽과 뇌간을 연결하는 부위를 파괴하는 수술을 시도했습니다. 모니츠는 이 업적으로 1949년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전두엽은 사고를 주관하고 행동을 조정하는 기관이며 고도의 정신작용이 이루어지는 부위입니다. 당연히 전두엽에 손상이 생기면 사람은 얌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살아있는 좀비 상태가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이러한 점을 몰랐던 20세기 의사들은 모니츠의 논문에서 영감을 받아 전두엽을 파괴하는 수술을 계속 발전시키기 시작합니다. 미국의 신경과 의사 월터 프리먼은 언론을 아주 잘 이용할 줄 아는 의사였습니다. 그는 통제하기 어려운 정신병 환자 한 명을 돌볼 때 매년 35,000달러가 필요하지만 전두엽 절제술은 250달러면 충분하고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얼음을 깨는 데 쓰던 얼음 송곳을 보고는 머리뼈를 쉽게 뚫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눈알 위쪽에 송곳을 넣어 뇌까지 닿은 후 이를 휘저어 전두엽을 손상시키는 쉬운 방법이었죠. 미국에서만 4만여 명이, 전 세계적으론 5만 명 이상의 비슷한 방식의 전두엽을 손상시키는 수술을 받고 죽거나 살았어도 아무런 의지나 사고가 없는 바보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케네디 대통령의 여동생인 로즈마리 케네디도 공격적인 성향을 고치려고 이 수술을 받았다가 수도원에 수용되었습니다. 이 수술은 1967년을 마지막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지금도 총 국가 의료비의 30%가 증발하는 의료계 부패가 심각한 국가입니다. 모든 병원에서 건강보험이라는 공공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한국과 달리 공공의료와 사적의료가 분리된 아르헨티나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공공의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병원을 감시하는 체계도 마땅히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엄청난 사건이 1990년대에 드러났습니다. 당시 국가 예산이 매년 2,500만 달러, 한화로 약 3,400억이 투입되던 한 병원의 일입니다. 과거 예산이니까 지금 물가로 따지면 훨씬 큰 돈이겠죠. 이렇게 큰 예산을 쓰는 병원인데도 환자 대부분은 벌거벗고 신발도 없었으며 사망하거나 실종된 환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고 합니다. 병원의 총 환자 수는 1,300여 명이었는데 30년간 사망한 환자가 1,300여 명, 실종된 환자는 1,400여 명이 넘었습니다. 게다가 병원 주변에서 실종되었다고 보고된 환자의 시체가 수도 없이 발견되었는데 환자는 하나같이 눈이나 장기 등 신체 여러 부분이 훼손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즉 병원장이었던 산체스와 그의 일당이 장기를 팔아 이득을 취해왔던 것이죠. 그마저도 갓 사망한 환자나 죽음이 임박한 환자였으면 그것도 큰 죄지만 아주 약간은 참작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멀쩡하게 살아있는 환자를 살해해서 장기를 팔았던 겁니다. 게다가 산체스는 자신이 운영하는 혈액은행에서 쓸 목적으로 환자의 혈액도 무분별하게 채취했던 일도 드러났습니다. 앞서 말했듯 사적의료 체계가 별도로 있는 국가입니다. 부자들이 장기 이식을 받으려고 큰 돈을 낼 수 있는 이 사적 의료 시장에 고액으로 거래되는 이식용 장기를 산체스가 직접 생산하고 판매까지 한 것입니다. 지금만큼은 아니더라도 90년대면 충분히 첨단 의료가 도입된 시기이고 아무런 감시장치 없이 병원이 부패하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심각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지금은 장기 이식이 그리 희귀한 수술이 아닙니다. 장기 기증도 보다 활발해져서 내사자나 갓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장기 기증에 동의하는 경우도 많죠. 현재는 까다로운 여러 조건이 잘 맞아야 하지만 어쨌거나 대부분 장기를 이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윤리적인 문제나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뇌를 이식한 경우는 없습니다. 뇌를 이식하면 몸이 바뀐 것인지 아니면 뇌만 바뀐 것인지 구분하기도 애매해지죠. 이런 개인의 정체성 문제는 잠시 미뤄두고 1900년대에 여러 의사가 다양한 실험을 했던 기록을 살펴봅시다.
가장 오래된 근대적인 방식의 머리 이식은 1884년 프랑스의 장 벤자맹 드라보르드가 했습니다. 그는 단두대에서 처형된 사형수의 머리를 큰 개의 몸에 연결했죠. 그러나 뇌 기능을 살리는 데엔 실패했다고 합니다. 기묘한 수술은 계속 이어집니다. 1908년 미국의 찰스 거스리는 개의 머리를 다른 개의 목에 접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머리를 거꾸로 달아서 이상한 형태가 되긴 했는데 합병증 등의 문제가 생겨 수술이 끝난 후 불과 7시간 만에 안락사되었습니다. 1954년 구소련의 블라디미르 데미코프는 머리를 포함한 개의 상체 전체를 다른 개의 상체에 이식했습니다. 머리가 둘이고 다리가 6개가 된 이 개는 무려 29일 동안 생존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개의 머리를 서로 바꿔붙이는 실험도 여럿 했는데 보통 수일까지는 살아있었습니다. 1965년 개의 뇌를 다른 개의 순환계에 연결하는 실험도 했던 미국의 로버트 화이트는 1970년엔 두 원숭이의 머리를 서로 바꿔다는 실험을 했습니다. 다만 중추신경계를 연결하진 않아서 하반신은 마비가 되어 있었는데 듣고 먹고 냄새를 맡는 머리가 하는 기본적인 기능은 모두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면역 거부 반응으로 9일 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뇌사자의 몸에 전신이 마비된 장애인의 머리를 이식하는 헤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아직 시행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김시훈 교수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뇌사자의 머리를 잘라야 다른 사람의 머리를 이식할 수 있기에 아무리 뇌사 상태라도 살아있는 사람을 죽인다는 비판이 있다는데 어찌 보면 맞는 말 같죠? 그러나 뇌사한 사람의 다른 장기를 기증할 때도 이 사람은 생명이 다하게 되지만 누구도 죽인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뇌사자를 죽이는 게 아니라 뇌사자의 전신을 이식하는 수술이라는 설명입니다. 저희가 옳다 그르다 얘기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뭔가 무서운 느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아마도 그리 머지않은 미래엔 뇌까지 이식하는 영화 더 게임 같은 현실이 찾아오게 될까요? 지금까지 의학 속에 숨어있던 무서운 이야기를 다뤄봤고 지난 컨텐츠와 마찬가지로 서적, 무서운 의학사를 참고해 재구성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벤자맹 드라보르드, 장 벤자맹 드라보르드, 장 벤자맹 드라보르드. 프랑스의 장 벤자맹 드라보르드가 장 벤자맹 드라보르드, 장 벤자맹 드라보르드. 이게 일부러 이거 이름 어려운 거 때만 주는 거 아니야? 아니야. 계획적인 범죄였던 거야.